안녕하세요. 다산 초당 바로 옆에 있는 다산 명가의 찻집에서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다산의 의미 또 더 나아가서 다산으로 비추어 본 한국 사회 이런 것에 관해서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담에 나오시는 분은 윤동환 선생님이시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윤동환 선생님은 다산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 의과의 후손이고 네. 또 다산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의 또 후손이고 그래서 깊은 연관을 맺고 계신 분이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일종의 산지기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기는 해변 산중 오지마을이고요. 네. 자동차를 구경하기 어려웠어요. 네. 얘들이 뛰어놀다가 차온다 하고 목이 터지게 외칩니다. 그럼 전부 나와서 차를 보려고 뛰어나가거든요. 네. 그때가 달리기를 잘했던지 집차 뒤에 AB형 다이아 있어요. 네. 거기를 딱 붙들고 내리면 딱 이 점에서 내려요. 네. 그게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아, 서당 가끔에 코 큰 사람 왔다 코 구경을 하자고 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이야 키가 막 얼마나 크다 코가 크다 하면서 아리키면서 이게 절절 그 미국인을 따라갔어요. 네. 그분이 바로 그레이고리 G 핸더선 그렇습니까? 문정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들은 서당 가끔 요즘 오늘날 다산 초당이 코 큰 사람 집으로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렸을 때 뛰어놀았고 역사를 알고 올라간 게 아니라 개구장일 때 연못에서 수영을 하려고 제가 꼬마 대장을 해가지고 그 연못에 있는 허리 같은 거 찌꺼기를 다 파내고 또 저 마당도 쓸고 완전히 아주 마당새 놀이도 좀 간혹 학자분들이 모시면 야 꼬마야 좀 뭐이다 물어보면 이제 대답 잘하려고 가서 물어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책을 좀 보게 되고 보게 되다 보니까 의식화가 돼가지고 제가 대학에 가서 이제 학생운동을 주도를 해가지고요. 네. 대학 시절에 제가 광주 전남 25,000명 서울에 있는 재경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치 서울 시내 데모를 주종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유신 반대 이럴 때 할 때 유신 법전도 불태우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태학을 제가 3번 맞아가지고 학교를 12년 만에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태학을 맞게 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산 선생님이 저를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만들었죠. 그 태학을 막 맞았는데 저도 유배한 유배잖아요. 네. 다산 초당에서 관리인도 없고 총서부도 없을 때 네. 저는 제가 마루 닦고 마당 쓸고 5년 5개월간 여기서 이제 그 혼자 초당에 있었습니다. 군수라는 것도 꿈에도 해보려고 한 적도 없었고요. 다만 정말 부정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강진군을 맡게 될 제가 막아야 되겠다. 정말 학생은 민주한 심정으로 제가 생각지도 않는 이제 군수에 나섰거든요. 성균관으로부터 제가 최초의 대한민국 효자 군수상을 받았거든요. 저희 장모가 요양병원에 모셔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병문을 갔는데 기적으로 안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네. 제가 대소변을 담당하겠다. 집에 모시자 해가지고 제가 몇 년간 저희 장모님을 모셨는데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몇 년간 대소변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산 말씀 흉내라도 한번 내보아야 되겠다는 것이 다조는 연못과 초당 앞에 있도다. 그 다음에 청석의 마평 적자유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 내용만 좀 소개하면 불때는 아궁이를 표현할 때 고기의 목구멍처럼 열린 아궁이에서는 불빛이 반쯤 보이고 짐승의 양 귀와같이 생긴 연통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섰더라. 이렇게 해서 한가로이 뒤안에 있는 샘 약천에 약수를 떠다가 차를 끓여 마시니까 신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신선된 기분이구나. 소위 나도 한번 신선 흉내를 한번 내보시겠다면서 차를 끓여 드시던 곳이 바로 다조석이고요. 기숙 금계 이군에게 준다 이런 내용인데 다산의 18명 제자 중에 막내 제자 조로하면 고조 할아버지인데 선생님이 유배가 풀린 뒤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다산께서 계셨던 시절을 못 잊어서 안부를 물어보는 내용인데 다산 재생이 다산 초당에 찾아온 두 제자가
방효 열상의 날을 찾아와, 열상은 한강 상류 남양주를 말합니다. 그래. 내가 서사를 필한 다음에 안부를 묻기를 금년에 그야말로 신앙의 집대 성지인 동암 선생님이 거쳐있던 방이니까 아무래도 애정이 깊었던지 제일 먼저 묻습니다. 동암 지붕은 이었느냐? 두 제자가 대답하기를 이었습니다. 하니까 이었습니다. 대답 소리, 제자의 숨소리까지 다산은 받아서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지중해 연못 속에 두 마리 잉어는 얼마만큼이나 자랐더냐. 이렇게 뭐 두자만큼 컸습니다. 다사의 전곡은 축이 나지 않고 잘 모아지고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 18분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못내 아쉬웠어요. 선생은 18명 제자더러 여러분이 나와 함께 10수년을 함께 지내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은 짐승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지냈던 그 강신 지도를 모른다는 것은 경박한 일이 아닌가. 모임을 갖자. 이 모임이 바로 차다자 믿으신 따서 다신계인데요. 다사전, 돈전, 곡식곡, 다신계 모임에 개돈과 개쌀이 잘 모아지고 있느냐. 요즘 말로 동창회비가 모자람이 없이 잘 거치고 있습니다. 다사는 아주 애원하듯이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습관처럼 본능처럼 기록을 해라. 생각이 떠오르면 수시로 기록을 해라. 메모는 생각의 신말이다. 메모가 있어야 기억이 다시 복원이 된다. 쉬지 말고 기록을 해라. 모든 걸 기록으로.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듯이 이 기록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 거. 예. 이게 엄청난 전통이거든요. 다산이 이제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매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엄청난 그 저서를 남겼다고 하는 거. 윤선도 선생의 그 후손들이 또 다산이 이쪽에 귀향과 왔을 적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다산 시대의 두 집안 관계. 다산의 외동딸이 윤씨 집안으로 출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두 집안이 견고하게 결합이 돼서 다산이 어려웠을 때 도와줬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위가 윤창모라고 하는 사람이고 윤창모의 할아버지가 윤광택씨고 윤광택 그 분과 다산의 아버지 정제자 원자와 특별한 그 인연이 있는 관계입니다. 다산께서 강진에 유배 오시기 전에부터 참 그 인연이라는 게 묘하게 다산 아버지 제자 원자와 윤광택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정재원 그 다산 아버님께서 방문을 했을 때 손을 잡아서 대접을 했답니다. 그럴 정도로 인연이 깊어가지고 결국 다산이 따님을 그쪽에 또 시집을 보내기까지. 윤창모 씨가 이제 사위인데 다산으로 본다면 그 아들이 윤정기더라고요. 윤정기는 다산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유배 생활이지만은 와서 공부를 하고 그래갖고 그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또 이제 뭐 과거를 응시를 하고 그래서 급제를 하고 하여튼 그런 정도 관계니까 두 가문의 결합 플러스 학문적인 결합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제자로서 이 다산 박물관에 가면은 그 제자들 얘기가 쭉 나와요. 그 18명의 상당한 수는 윤씨 의배에서 있을 때 또 6명인가.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때 변두리인 누추한 주막집 동문박 주모가 이제 받아주고 사인제라고 있죠. 사인제를 가서. 근데 이제 한 6명 정도 이제 제자가 제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르키려고 보니까 오늘날의 천자문은 이해하기가 터득하기가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서 다산께서는 아동용 교재 아학편 훈이 이렇게 상학원을 엮어가지고 6명의 제자를 가르치게 된 것이죠. 읍생 제자들 중에도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회장은 대흥사에서 아주 100여 명 학생을 거느렸던 아주 맹주로 뛰어난 아주 승려였는데 주역에 대해서는 도통했다고 아주 자부를 했던 승려였고 연담선사로부터 다산이 주역이 밝다고 말을 듣고 다산을 만나기를 염원하던 차에 백년사에서 다산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한 회장이 하다가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나서 속가의 사람한테 큰절 올리면서 제자로 받아주라고 하죠. 이때 다산이 44, 회장은 34이었는데 다산을 만나본 거 20년 주역 공부하고 헛공부했다는 것을 발견해요. 허탈감이 빠져가지고 주여 없이 술을 둘러 마시면 젊은 나이 40에 회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떠나기 전에
100여 명 학생 중에 뛰어났던 초이선사를 다산에게 네, 제자로 받아주러 가죠. 시를 보니까 그 이제 그 목민심사나 이런 학술적인 서정하고 완전히 다르게 다르죠, 그것은. 그 심정이 다 드러나 예, 있고 또 이 뭐랄까 애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백성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아주 그냥 그대로 다 나와요. 호랑이 사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호랑이가 우리말에 예를 들어서 염소나 돼지를 잡으니까 민폐가 심하다고 관군들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마을에 쳐들어옵니다. 동네 힘센 장정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노인들만 붙들려서 동네 소, 돼지, 염소, 심지어 토끼까지 짐승이라고 생긴 것은 다 때려잡습니다. 아하. 아낙네들은 발등에 불이 나게 밥을 하랴 떡을 하랴 주안상을 차리랴 법석을 피우죠. 결국 관군들은 호랑이를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러나 다산은 탄식하기를 산중의 호랑이는 한두 집에 피해를 주지만 한두 집 피해주는 그 호랑이를 잡겠다고 오는 관군들은 수많은 백성을 괴롭히니 소위 민이 토이전, 이이 민이전. 백성은 땅을 밭으로 삼아서 농사를 짓는데 이 관리들은 아전들은 백성을 밭으로 삼아서 착취하는구나.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 예. 그것을 정말 통절하게 느껴서 쓰신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목민심서의 그 기본 뜻은 거버닝이라기보다는 케어링, 예. 보살피는 거란 예. 말이에요. 이게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서민들 국민 편으로 들어가서 서민 편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배려를 하는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해 주는 어떤 그런 선도적인 생각을 이분이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인데 심서라고 했잖아요. 예, 심서. 예. 그런데 이게 유학은 크게 봐서 여러 가지 학파가 있지만 보통 심학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예. 결국 마음 문제거든요. 예.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걸 어떻게 중용을 지키고 자기 수신을 하고 하는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표현할 적에는 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냥 마인드라고만 하면은 뭔가 좀 허망해요. 이게 마인드라고. 그래서 항상 mind and heart 심장이에요. 예. 마음과 심장 같이 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심서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가 그런 일반 서민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배려하는 그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 하트, 심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목민심서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부인 만난 얘기도 좀 해주세요. 43세 결혼하시게 된 그 이야기는 전남도청을 강진에다 유치를 하려는데요. 왜 강진이 돼야 된대요? 타당성 같은 거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아니 근데 강진이 돼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그 사람 좀 만나자 했더니 여자래요. 여자든 남자든 한번 만나게 해주라. 아이 근데 그날따라 만나게 되려고 그랬던가 백년사에서요. 조선대 총장하고 국민대 장백일 학장님하고 저하고 3명이 강사로 한 200명들을 그 학자들이 모인 자리인데 네. 마치 그날 온다고 하길래 그럼 거기 한번 와서 강연도 들으라 했어요. 네. 그 여자들이 몇 명 있는데 누군지 모르죠. 딱 끝난 다음에 제가 구경해봅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만남이 도청 유치 운동이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 역할을 해가지고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12년 만에 대학 졸업할 때 학교 막 프랭카드가 날릴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오셔갖고 금반지 두 돈반 옛날에 쌍가락지라 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간지를 딱 꺼내주시면서 야 너 대학 졸업한데 내 원 이제 받는 게 원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장계 간 데는 내가 못 보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반지 2개를 뽑아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섹시한테 다이아 반지 해줄 돈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흔쾌히 우리 처도 그 환영을 하고 네. 저희 어머니가 여기 해변 산중 오지 마을이어서 수많은 다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평생으로 무료로 숙식을 제공했거든요. 네. 동네 사람들이 너희 어머니는 부처님이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그 장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은 다산이 주셨고 또 제 어머님이 또 그런 정신으로 살라는 오늘 정말 참 너무 그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고 또 궁금했던 것의 실마리가
아주 그 멋있게 풀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다산초당 산지기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 동기가 뭘까를 제 나름대로 유추를 좀 해봤는데 제가 유추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인 설명이 돼요. 그 학생 운동을 했다고 하셨는데 80년대 그렇게 막 경험을 얘기하시니까 예. 아 이건 분명히 연관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직감해요. 이거는 그냥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같은 축에 있는 사건이다. 시대만 달랐을 뿐이고. 근데 우리가 80년대 학생 운동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이다. 예.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예. 내가 혜택을 받은 반대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민중이 있다. 그 민중 곁으로 가서 민중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란 말이에요. 이게 80년대의 기본 정신이 그 민중에 대한 부채였다. 그런데 그때 민중이란 뭔가? 그다음에 다산이 바라보았던 서민이 있었다. 예. 그 서민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둘 사이에는 분명히 되는 어떤 그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산이야말로 굉장히 탁월한 중민이었다. 예.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다산은 진정으로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정말 훌륭한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회학자다.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의. 다산의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다산은 과거 인물이 아니라 정말 미래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해야지 될 과제이고 그 저술이 여기서 쓰여진 거고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목민심서적인 어떤 정서나 어떤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잘 지금 윤 선생님의 어떤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정신이 돼서 오늘 지금 여기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그 윤동환 선생님을 뵙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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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 방명록에다가 저 교수님 저 전화 한번 받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끝나고 있어. 아, 예.